안녕하세요. 묵급사 무역 전문 강사 임선주입니다. 오늘은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랍과 이란의 차이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이란도 아랍 국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란은 아랍 국가가 아니다. 이란은 아랍 지역이 아니다입니다. 해외 영업 담당자들은 미팅도 많이 해야 되고 협상도 많이 해야 돼서 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는 모국어인 한국어로 협상을 하는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게 되는데, 하물며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협상을 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어려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래도 비즈니스 미팅은 내가 상대방에게 설명해야 되는 내용과 그리고 상대방의 의중에 대해서 파악해야 되는 주제가 명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해하는데 상대적으로 덜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기에 더 어려웠던 부분은 캐주얼한 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파티에서 담소를 나눌 때였습니다. 파티에서 담소를 나누거나 식사 자리에서 가벼운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주제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 분위기를 이끌어갈지 하는 것은 어려웠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방과 나의 문화적인 공통점, 역사적 지식에 대한 공통점, 그런 것들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대화할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뭐 날씨 얘기나 뭐 그런 간단한 얘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대화를 이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대화 자리에서 정치나 종교 등 굉장히 민감한 그런 내용들이 아닌 역사나 문화, 미술, 음악, 그런 등등의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능력 또한 해외 영업을 담당하는 담당자의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전문가가 되고자 했던 저는 관련된 책도 많이 찾아서 읽고 또 관련 강의도 찾아서 듣고, 그리고 제가 박물관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문화 유산에 대해서 찾아서 보고 또 공부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현지 문화에 대한 소양을 쌓으려고 제가 쏟은 노력들이 비즈니스에서도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한 계기는 어떤 미팅에서였습니다. 그 미팅은 석유 관련 공기업의 임원들과 한국에서 파견된 임원들 간의 그런 회의 자리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사이에 놓고 양자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회의 자리였는데, 오전 회의가 끝나고 점심 식사 자리에서의 대화가 그날 회의에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의 주제는 알제리의 독립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현지 마그레브 지역에 대한 역사에 조예가 깊고 또 세계사의 조예가 깊었던 한국 임원분은 그 대화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면서 일본에 맞서 한국이 독립을 위해 했던 그런 많은 노력들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알제리 임원들과 한국 임원들 간에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양자 간에 굉장히 호의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오후 미팅으로 쭉 이어져서 회의 결과가 서로 양자 간에 윈윈하는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지역 전문가가 가져야 될 소양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란과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은 아랍 국가일까요? 이란 사람들에게 아랍인이라고 지칭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이슬람 경전인 코란은 아랍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종교로 하는 무슬림들은 문어체 아랍어를 공부합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도 아랍어를 사용하는 북부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지역의 아랍인들은 자신들이 아랍인이라는 정체성이 매우 강합니다. 물론 구어체 아랍어는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인들은 이전에 이슬람 제국의 영광을 다시 되찾고자 하는 열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이란인들의 열망 또한 굉장히 강합니다.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이란 사람들을 아랍인이라고 지칭하고 또 이란을 아랍 지역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란 분들의 반감을 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드리면 이는 한국 사람들에게 일본 사람이냐고 말하는 것과 그리고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일본을 방문해서 굉장히 기쁘다고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역사에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도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오랫동안 중동 지역에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패권을 지켜온 패권 국가였습니다. 그게 역전된 것은 아랍 지역에서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발생해서 그 종교의 세력이 이란을 지나 중앙아시아까지 뻗어나간 시점부터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진 이란 사람들에게 아랍인이라고 칭하는 것은 굉장한 반감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아랍 사람들과 이란 사람들 모두 다 이슬람을 믿고 있습니다. 다들 무슬림입니다. 종교가 같다는 이유로 우리는 아랍과 이란을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아랍과 이란은 같은 이슬람을 믿고 있기는 하지만 그 종파가 다릅니다. 아랍 사람들은 대부분 수니파 이슬람을 믿고 이란 사람들은 대부분 시아파 이슬람을 믿습니다. 시아파와 수니파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에서 수니파 무장 테러리스트가 시아파 이슬람 성전에서 테러를 벌였다 하는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이해하시기 힘들었을 겁니다. 같은 종교이면서 어떻게 서로 폭탄 테러를 할까 하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텐데 같은 이슬람을 믿고 있지만 그 종파의 차이가 아랍과 이란의 사이가 나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시아파 무슬림들은 4대 칼리프의 아들인 후세인의 순교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지금도 시아파들은 후세인의 고통을 공감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몸에 채찍질을 가하며 후세인의 고통을 기리는 종교 행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시아파에게 수니파는 모하메드의 외손자이자 4대 칼리프 알리의 아들인 후세인을 참혹하게 살해한 원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무슬림이라고 하더라도 시아파와 수니파는 이렇게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란인들은 아랍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란 고유의 언어가 따로 있고 인종적으로 오히려 유럽인들과 더 가까운 인종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깐만 살펴봐도 아랍과 이란의 차이는 명백합니다. 현지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 부족은 비즈니스에서 커다란 손해로 이어질 수도 있고 아주 중요한 거래선을 잃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아랍 국가들과 이란을 동일시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아랍 국가들과 이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유익하고 주의해야 할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비즈니스 매너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